네, 정치는 다름을 설득해가는 과정 아니냐. 오늘 방금 전 토론 시간에 두 분이 말씀하신 취지였는데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국정조사 합의도 결국은 다름을 기어이 극복해내는 과정이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 관련해서 기간이 너무 이제 예산안과 처음에는 예산안 처리 후 조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해졌는데 늘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맞는 건지 당 내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진행할 수 있어라고 보는지 이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데요. 한슬 의원님,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정말 그 조사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뭐 잠을 들자서라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만 늘려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네. 저는 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사에 대한 질이 또 싸우고 또 늦춰지고 또 책임 회피하고 또 결국엔 정치적으로 서로 책임지세요, 사퇴하세요 이러고 끝난다면 또 어야부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진짜 진정성 있게 이제는 여야가 손을 잡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아니 100일이고 1000일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기간은 네. 늘어도 되고 또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한다면 줄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묻는 김에 그냥 연결해서 같이 네. 질문도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일단 신현영 의원이 사퇴를 해야 아이고. 의원직 사퇴를 해야 국정조사 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게 비판받을 여지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해야 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해야 된다는 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것인데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것인데 그 명분의 본질을 가장 크게 흐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매번 뭐 4분이 골든타임이다 맨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배신감 느끼거든요. 네. 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신 의원은 비호하면 안 된다 네. 생각합니다. 필요에 네. 따라서는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양이 아니라 질로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비판받을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국정조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다녀온 것들을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서울시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되었던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말이 안 맞았던 것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국민들이 그래 저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털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필요하다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신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그렇게 그렇죠. 이제 병원의 공식 차를 타게 됨으로써 어떤 차질이 발생한 것은 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을 국회에서 이제 윤리위에 회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적절한가? 저는 되려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그분이 목숨을 끊었던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차 가해에 악성 대한 댓글. 압박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유가족 협의회 만들어질 때 그 횡령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낙인을 찍거나 또 막말 더해서는 얘기. 김성훈 의원 같은 경우는 참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닥터카는 윤리위 회부했는데 유가족들한테 이런 사실 망언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망언 같은 표현을 쓰는 분들은 또 왜 윤리위 회부 안 하나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양당이 지금 넘어야 될 그 허들이 하나 더 있는 셈이네요. 저는 뭐 대한민국 좌든 우든 둘 다 국민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정치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진짜 우파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구나 또는 잘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좌파는 때로는 이런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구나 또는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적나라한 예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프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네요. 자꾸 머릿속에는
뻔뻔한 거죠. 아니 너무 이거 세게 각인시켜놓으니까요. 네, 네. 답변이 다 그렇게 정리가 아이고,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이 도어 스태핑을 줄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지지율은 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대국민 업무 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업무 보고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겪어보지는 않은 거긴 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과 접점을 늘리는 건 기본적으로 좀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해왔던 대국민 뭐 어떤 행사들을 보면 사실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정부와 좀 다른 의견을 포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부의 의견과 맞닿아 있는 질문을 네. 받아서 거기에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이거는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 보고 안 받겠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안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와 입장이 다른 위원장이 있어서 나는 그거 안 네. 받겠다. 그러니까 공식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국가를 운영해야 할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정부 자체가 본인의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과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은 전혀 포괄하지 못하는 좁은 모습이 이번에도 드러나서 아마 이번에 뭐 대국민 업무 보고를 한다 손 치더라도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아니면 진짜 경기가 어려운 문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좁은 정치를 하는 점이 문제다. 일관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국정 철학에 안 맞는 위원 장관급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것은 야당일 때 사실 대통령을 바라보는 또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재인 정권 때 권지용 대변인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불러서 욕먹지 않은 분위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은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국민 업무보고로 대출된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조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한다. 기자회견을 안 한다로 했을 때의 그런 욕먹는 것도 파장에 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인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기자회견으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 파장에 대해서 확실히 포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네.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들과 질문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이지만 또 하나의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3대 개혁안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동, 교육, 뭐 연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노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조합의 부패 같은 부분들도 강력하게 개혁해야 된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입니다. 여러 배경들이 그 안에 또 숨어 있는데 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존하는 노조들이 과거에 좀 잘못한 일도 있고 현재도 좀 네. 부족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거기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꾸겠다고 할 때 바뀌는 것이지 네. 정부가 그것 자체를 외부에서 되게 강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조 자체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네. 근데 마치 노조 자체가 아주 이제 뭔가 물리쳐야 될, 없애야 될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MBC 네. 이야기를 할 때 뭐 방송노조, 그러니까 노조에게 완전히 장악된 방송국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서 또 명기하고 있는 노조를 만들고 거기 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좀 억압하는 모양이어서 저는 되게 심각하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한 의원님. 대통령께서 이제 노조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도 일부 노조라는 네, 그렇죠. 말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하셨을 때도 괄호하시고 일부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씀을 같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모든 노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 프레임을 씌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가고 싶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노조라는 것은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노조들은 기득권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패를 때로는 정치적인 덧셈 뺄셈 때문에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외면했고 누구는 이용했던 것이 바로 노조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새롭게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와 동시에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고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패는 척결하면 척결할수록 오른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덴티티는 부패 척결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떤 강경 대응의 이미지가 사실은 좀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조로 보시나요? 근데 그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국민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으면서도 네. 동시에 정부가 화물연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잘했다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려 지금 MBC 전용기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지금 좀 없어서 보수층들이 좀 이렇게 더 결집할 수 있는 계기 인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꼭 노조에 대한 대응 때문만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물연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권지웅 대변인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 네. 공부하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회자되면서 국민들은 또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네. 봅니다. 네. 자, 유튜브로 건호님이 민주당의 쓴소리하는 민주당 패널로 왜 안 나옵니까?라고 하는데 제 왼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진보를 대표하는 패널이 맞냐, 보수를 대표하는 패널이 맞냐 여러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함슬 전 국민의힘 홍보위원과 민주당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하는 패널이라고 제가 MC로서 감히 인증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모레. 예. 예, 좀 따뜻한 메시지 양당 청년 정치인에서 한마디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춥잖아요. 네. 뭐 차 안에 있어도 춥고 밖에 있어도 추울 만큼 되게 추운데 좀 따뜻한 성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가족이든 아니면 가까운 지인과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 의원님. 오늘 진짜 너무 추우셨죠? 저는 너무 추워서 차라리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할 것 같다. 냉장실은 따뜻할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추우신데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마음은 따뜻하게 그리고 남은 연말만큼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 가든 보호받으시고 또 따뜻하시기를 저희 두 청년들이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25일 저는 당직 근무인데요. 하지만 따뜻한 크리스마스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끝 인사는 세 사람이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청취자들께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